영원한 미운 우리 새끼로 남을 것 같은 이상민이 얼마 전 좋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빚 청산을 앞두고 있다는 것과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이야기인데 이와 함께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집니다. 대체 이상민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상민은 김준호에게 소개팅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김준호의 후배 김민경의 친구 김유리로 나이는 무려 띠동갑이었습니다. 김유리는 자신을 85년생 소띠이며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잠자코 그녀의 말을 듣던 이상민은 참 희한하다. 아시지 않느냐.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한번 갔다 왔고라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르면 간첩이다라는 상대의 말에도 이상민은 그걸 다 아실 텐데 소개팅에 나오신다고 하셔서 궁금했다. 주변에서 말리진 않았나? 부모님도 알고 계시나? 라며 질문 세례를 했습니다. 김유리의 부모님이 소개팅 잘하고 오라며 응원을 했다고 하자 이상민은 한결 마음이 놓였는지 좋은 부모님을 두셨다. 웬만하면 말릴 텐데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이상민이 김유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속 숱하게 상처 입고 살아왔었기에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보였습니다. 73년에 태어난 이상민은 몹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6살 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생계를 짊어지셨습니다. 처음엔 식당을 하다가 나중에는 보험회사에 다니며 돈을 버셨습니다. 이상민의 어머니는 2년 만에 보험왕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그렇다고 이상민의 어린 시절이 마냥 풍족하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상민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간 몰랐던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됩니다. 명절에 왜 산소를 가지 않느냐는 친구의 물음에 이상민은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모친은 교회를 다녀서 가지 않는다고 대답했지만 이상민의 마음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민은 신촌 기찻길을 따라 일산까지 걸어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묘비에 다른 형제 자매의 이름은 있는데 자신의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이상민의 아버지는 이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만나 혼외정사로 이상민을 낳았습니다. 그렇기에 묘비에 이상민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상민이 태어난 지 2년 동안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이액이라고 불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충격받은 이상민은 학창시절 공부와 담을 쌓고 방황하는 시기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음악에 빠져 살았고 그러다가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잘 노는 게 내 장점이니 이걸 특기 삼아 가수가 돼보자. 이때 함께 가수를 준비했던 사람이 신정환인데 두 사람은 월세 30만 원짜리 연습실을 얻은 후 돈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년여간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가수가 되는 방법도 몰랐고 돈도 백도 없었던 이상민은 연예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데모 테이프를 들고 기획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이 자주 출몰하는 클럽에도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평균율이라는 백댄서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때 기획사 대표나 매니저들이 쉬는 공간에 무작정 거울을 붙여놓고 춤 연습을 하다가 명함을 받고 룰라로 데뷔했습니다. 94년 101째 만남으로 데뷔한 룰라는 투투의 아성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 날개 잃은 천사를 부르며 국민 가수로 등극했습니다. 이후 음반 제작자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룰라 1집 멤버인 신정환과 탁재훈이 함께한 컨츄리 꽂고 4인종 혼성그룹 샵 등의 음반 제작을 맡아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상민은 이 외에도 클레오, 바비킴, 샤크라, 디바 등 인기 가수와 음반 제작을 하며 잘 나가는 기획사 대표로도 있었습니다. 유명세만큼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JYP의 사옥이 9억 원 하던 시절 이상민의 통장에는 현금이 48억도 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이상민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제작 실패 등을 이유로 순식간에 몰락해버렸습니다.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 이혜영과의 결혼 생활도 이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겹치며 이상민은 몸과 마음이 모두 상했습니다. 그리고 69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빚에 허덕이지 않아도 됐지만 이상민은 그 빚을 모두 본인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TV만 틀면 나올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이상민이기에 이른 시일 내에 모든 빚이 탕감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상민이 빚을 다 갚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궁상민 캐릭터 쏠쏠하니까 돈 다 갚았는데 안 갚은 척한다. 출연료 한두 푼이 아니라 갚고도 남았을 텐데 컨셉 깨질까봐 거짓말한다며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이상민은 정말 빚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새롭게 추가된 금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말에 몰랐던 채무 48억을 알았다. 방송국으로 압류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갚아오고 있다. 120억 가까이나 되는 빚이라니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상민은 이 엄청난 금액의 빚을 다 떠안고 가기로 했고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이상민의 뉴라이프가 시작된다. 빚을 다 청산하게 된다. 빚 청산을 앞둔 이상민은 소개팅에서 여성을 만나 핑크빛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띠동갑 연하의 여성 김유리는 매 순간 자신 없어 하는 이상민에게 모든 사람은 각자 사연이 있으니까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말라며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이상민의 횡설수설하는 말에도 그녀는 환한 미소로 반응하며 분위기를 좋게 이끌었습니다. 소개팅 날 헤어지면서 번호까지 교환하는 모습을 보니 김유리와 이상민이 실제로 커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이상민과 김유리 사이에 좋지 않은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이상민이 김종국과 김종민을 만나 소개팅 이후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상민은 소개팅 후 김유리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2주가 넘도록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종국은 이 형 정신병자네 라고 언성을 높였고 김종민 역시 분노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7, 8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밖에서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다. 하필 첫 소개팅에 너무 괜찮은 분이 나왔다. 나를 잘 알고 왔다고 하니까 겁이 났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김종국과 김종민은 이상민에게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고 답장 코치를 했고 이들의 조언에 힘입어 이상민은 14일 만에 김유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굴만큼 마음도 넓었던 김유리는 이상민의 실수에도 그를 너그러이 감싸줬고 두 사람은 애프터 데이트까지 했습니다. 언뜻 훈훈해 보이지만 데이트 장소와 시간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유리와 이상민이 새벽 4시 노량 진수산시장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상민은 김유리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회를 대접하겠다며 이른 시간부터 발걸음을 옮겼는데 의외로 데이트는 순조로웠습니다. 경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자연스레 가까이 붙어 얘기하게 됐고 회도 맛있었습니다. 이날 이상민은 김유리를 위해 감성돔과 22만 원짜리 킹크랩을 골랐는데 어떤 사이냐는 상인의 질문에 김유리와 서로 알아가는 사이라고 답해 흐뭇함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는 제가 앉은 자리가 진짜 뷰가 좋은 것 같다. 유리 씨가 앞에 있어서라는 로맨틱한 멘트까지 했는데 예상외로 달콤한 데이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소개팅 방송이 나간 후 김유리가 미스코리아 대구 진 출신의 방송 경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몇몇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유리에 대한 이상민 마음은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김유리 역시 상처 많은 이상민을 다독이며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조만간 두 사람에 관한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